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 뉴스 경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천의 청년정책을 결정해 나갈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인천시는 제3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공무원 4명과 시의원 1명, 전문가 5명과 공개모집위원 9명 등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앞으로 위원회는 청년 주거 안정과 지원 등 주요 청년 정책을 심해 조정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민간주택의 태양광과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주택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주택지원 사업은 일반 가정주택의 자가 발전을 목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원을 설치할 경우 정부 지원금 외에 지방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시보조금은 최대 태양광인 3kW 166만 원, 태양열 6제곱미터 2,002만 원, 지열 17.5kW 618만 원, 연료전지 1kW 69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가구는 600가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가 부천중앙공원 내 건천을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정비하는 계류 조성 공사를 최근 마쳤습니다. 부천시는 이번 공사에서 공원 내 생태물길, 쉼터 등을 조성하는 한편 관목 5,400본, 수생식물 만여본 등을 식재했습니다. 지난 1993년 중동 신도시 개발 당시 조성한 부천중앙공원은 물의 흐름이 끊기며 물길이 사실상 건천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등이 잇따르는 가운데 부천 원미경찰서가 음주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과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최근 3대 꽃축제장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스쿨존 교통 안전과 음주운전 예방을 주제로 한 단속,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단속을 통해 축제장 근처인 부천 동곡초 스쿨존 인근에서 보행자 보호 위반 등 법규 위반 행위 31건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포시가 반려식물병원을 엽니다. 반려식물병원은 김포시 농업기술센터가 육성한 정원사가 아파트 단지를 찾아 화분 관리부터 분갈이 방법, 병해충 예방법을 알려주고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신이 키우는 화분을 들고 반려식물병원을 찾으면 식물에 맞는 맞춤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포시는 오는 20일까지 나흘 동안 아파트 10곳에 참여 신청을 받아 올해 식물병원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포시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중개수수료를 지원합니다. 김포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계약이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희망자는 계약일 기준 2년 이내에 서류를 갖춰 김포시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재단법인 부평장학재단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재단은 지난 15일 2023년 장학생 선발을 위한 이사회를 열고 대상자 21명을 선발하고 장학증서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장학생 대상으로 선발된 인원은 대학생 21명으로 1인당 500만 원의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조진영 이사장은 대한민국이 오늘의 10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큰 힘은 교육의 힘이었다며 장학생들에게 창의적 인재로 성장해 줄 것으로 당부했습니다. 한편 재단법인 부평장학재단은 2002년 9월 조진영 이사장이 현금 출연 40억 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됐으며 지난 21년간 장학생 880명에게 장학금 22억 6,284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AI 뉴스 경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